부산시가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구군에서 환수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장군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단체장들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계약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는데 대폭 수정된 내용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사업에 선정돼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부산진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22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유일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운영 종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기장군 명내리에 새로운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전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며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구군에서 부산시가 환수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기장군뿐만 아니라 16개 구군 단체장들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계약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는데 대폭 수정된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입안 권한을 부산시가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전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선 원안이 통과된 상황. 요직공무원,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피시설 입안과 결정 및 인가 권한을 구군에서 부산시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피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시 전체 수요에 부산시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통과하면 삭발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박종철 부산시의원을 비롯해 11명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수정안을 제시했고 다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주민권리 보호를 위해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한 시설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궤도, 도축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하여 기존에 구군에서 가지고 있던 시설 결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 자리 잡은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한 기장군민들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봅니다. 찬성 27표, 반대 10표, 기권 4표. 부산시가 입안 권한을 회수하려던 7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권한 중 묘지공원과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5개 시설 권한 위임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수정안 받아들이고 시에서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먼저 대화하고 해당 지역의 단체장과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장군 명내리 약 1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매립 용량 224세제곱미터의 대형 산업 폐기물 시설 조성을 추진하던 부산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설치 권한을 환수하려다 그만 의회에서 역풍을 맞아 사업 자체가 중단 위기를 맞은 겁니다. 기존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포화 상태인데 아무도 새 매립장을 지을 부지를 내놓겠다고 나서지 않아 1년 뒤에는 산업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부산시가 기초 지자체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이런 파국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이른바 님비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초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이라는 새로운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설치해 현재 시험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문서를 보니 운영 비용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3년여 뒤면 무료화되는 광안대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걸까요? SK 브로드밴드 부산방송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안대교의 시험 운영 중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영상으로 인식해 흡을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이패스 차량은 기존처럼 부과되고 일반 차량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광안대교 대연동 일원 진출입로 4곳에 약 70억 원을 들여 설치됐습니다. 광안대교는 지난 2017년 흑자로 전환해 한 해 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8년 5월이면 통행료 징수 기간이 끝나 무료화됩니다. 불과 3년여 뒤 철거될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스마트 톨링 시스템 구축 보고서입니다. 광안대교 주변 도로 사업으로 요금소 통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시 문제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후불 고지 비용과 미납률이 지금의 13배에 달하고 면제 차량 확인도 어려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적 한계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대교의 상하행선 각 한 곳씩 설치하면 되지만 구조 지리적 문제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도로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거리는 한계 맥스는 70m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으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거리를 했다. 시는 전자고지를 도입해 고지 비용을 절감하고 사전 등록 할인제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는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자가 늘자 고액 미납자를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곳인데 광안대교는 3년 후에는 무료화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유료화를 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현재 이 시스템이 교통정치 해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는 요금 징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스마트 톨링을 통한 통행료 징수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진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22일 재개관했습니다. 부암 3동 주민센터 3층에서 5층에 위치한 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위해 사업비 20억 3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 단장한 도서관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다목적실, 청소년 자료실, 스터디 카페, 디지털 체험실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새롭게 증축된 공간에선 AR 도서, 책 읽어주는 로봇, 미디어 동화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진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지난 2022년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를 위한 창의 공간과 부모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올해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은 시청자가 직접 참여해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해 특별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은 손채원, 강훈수 등이 출품한 온라인 성범죄의 문제를 담은 목적이 있는 가정이 수상했으며 특별상 2개 작품을 포함해 작품상 14개 작품 등 총 16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하윤수 교육감, 이중희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됩니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절기 중 20번째 절기,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요. 경남에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맑고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이선빈 예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늦더위가 이어지더니 갑자기 부쩍 추워졌습니다. 최근 기온이 낮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중국 북부에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해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부산과 경상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아침에 안개가 낀 곳도 있었죠.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기온이 낮아진 부산이나 경남 지역 중에 특히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그만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게 되면 아침에 지표면에 있는 수증기가 포화가 돼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와 또 주말 날씨도 좀 알려주시죠. 네, 주말 23일 토요일과 24일 일요일의 경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수 가능성이 있겠으나 현재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앞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이선빈 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질병관리청이 선정하는 2024년 감염병 예방관리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평가에서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과 법정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감염병 관리 조직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앞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와 미래 감염병 유행 대비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염병 대응 인력별 맞춤 교육 또 훈련을 하는 등 전문성과 현장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시 도시 브랜드 부산인 9세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8개 기업 단체가 협력합니다. 시는 시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 부산 브랜드 파트너스 기업을 모집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28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파트너스는 삼진식품과 기장사람들, 모모스커피, 세정그룹, B&K 부산은행 등입니다. 부산 브랜드 파트너스는 부산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펜 상품과 금융 상품 개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오늘 29일 저녁 7시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 본원에서 김영하 작가와 함께하는 저작권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저작권 토크 콘서트는 김 작가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15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 200명입니다. 김 작가는 지난 2004년 황순원 문학상, 2015년 김유정 문학상 등 여러 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대표작으론 살인자의 기억법, 너의 목소리가 들려, 퀴즈쇼 등이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헬로티비 뉴스 본 방송 시간이 저녁 6시 40분에서 밤 8시 50분으로 변경됩니다. 우리 지역 이슈의 심층 취재부터 문제 해결 보도까지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